우리나라 국민 한 명은 한 해에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63kg. 1970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한 해 쌀 소비량은 390만 톤 정도입니다. 생산량이 430만 톤이니 쌀은 남아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남아있는 쌀 재고량은 정부 양곡 175만 톤, 농협 등 민간 양곡 25만 톤으로 200만 톤, 사상 최대입니다. 쌀은 넘쳐나는데 올해도 풍년입니다. 풍년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추수가 시작되면서 쌀값 걱정에 농민도 미국 처리장도 비상인데요.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을 맞은 황금 들녘,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20년 경력의 농부는 그런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 쌀 생산 비용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쌀 예상 수매가는 40kg에 4만 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갖고는 밥 못 먹고 살아요, 저희들이. 반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2kg씩 줄어서 지난해엔 63kg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쌀 중개 역할을 하는 미국 처리장까지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농민에게서 사들인 가격보다 더 싼 값에 미국 도매상에 파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4만 2, 3천 원 하던 것이 최하는 3만 8천 원까지 팔았으니까 20kg예요. 재고량을 없애야 하니까 많이 미치고 팔고 고래가 많이 났죠. 쌀 생산량은 해마다 430만 톤 안팎으로 비슷한데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어 구조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해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이쪽 논에선 벼를 키우는데 바로 옆 논에선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니 논에다 인삼이나 콩 같은 다른 작물을 기르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재배 면적을 좀 더 신속히 줄여보자는 게 오늘 대책의 취지입니다. 물론 벼농사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도 고려한 겁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8만 헥타르 정도인데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에 속해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농사 용도로만 쓰라는 땅입니다. 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김포와 여주시 부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자투리 땅 위주로 심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올해만 해도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나 됩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처럼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줍니다. 해제되자마자 두세 배씩 주변 땅값이 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농지는 한 번 전용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고 또 선결 조건은 무엇인지 박석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도로가 생기면서 논이 두 쪽으로 나뉘어 자투리 땅이 됐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도시화된 곳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풀 때 우선순위를 두는 곳입니다. 제조시설이 들어가거나 농촌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절대농지 해제안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해 보입니다.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이렇게 되면 수도권 주변 농지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땅값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농들은 논이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한 번 논이 개발되고 나면 필요할 때 생산재를 확대할 수 없어 식량 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도 자국의 어떤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고요. 이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적정한 규모의 농지 분석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